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윤종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우리 교양교육에 제가 선수 커리어 관리 이 파트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힘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전문 강사로서 경력 전환 사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의 주요한 내용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해 목표와 또 여러분들 자신감, 또 동계 종목 선수들, 하계 종목 선수들 이번 겨울 시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대한체육회 진로교육 강사의 입장보다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탐색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체육회 진로센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 강사로서 경력 전환입니다. 은퇴 선수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온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교육 과정들 들으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저랑 이야기 듣는 중에 또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중에 아하!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확 들어오듯이 또 머릿속에 또 가슴에 내용이 남아있고 또 공감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안에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진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한번 볼까요? 네, 직업, 진로, 변화, 또 가치관, 사회 준비, 탐색, 학과, 또 역량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반대쪽 편으로 보면 뭐 협력, 직업 세계 이렇게 나오죠. 진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진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로와 진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내용을 한번 담아 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전반 동안 내가 배우고 또 진로, 진학,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하 모멘트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강하게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체육 특기자와 일반 전형으로 체육학과를 졸업한 졸업생, 우리가 운동을 그만둔 후에 사회로 진출했을 때는 이 체육학과라고 하는 이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는 조금은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체육 특기자로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들, 또 공부로 일반 전형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은 기업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면접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운동을 잘하고 또 협력을 잘하고 또 조직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존중할 만하지만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자격 요건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체육 특기자들이 조금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재능 더하기 노력,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탤런트를 한번 깨워보고 또 탐색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점프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은퇴 선수들과 이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리에는 모실 수가 없어서 제가 지면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018년도 대한체육회 은퇴 선수 실태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자, 은퇴를 한 배경을 볼까요? 계속되는 부상으로 은퇴를 결정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도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다쳐서 운동을 그만뒀어요. 자, 또 다른 선수 한번 볼까요? 성적으로 인한 은퇴가 있네요. 아무래도 드래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이할 만한 점은 자의적으로 은퇴를 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학 진학을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실업팀에서 지금 경기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직장운동 경기부로 진출을 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고민들을 가장 먼저 할까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군대 문제가 있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또 육아를 한다거나 또 결혼, 다양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은퇴를 한 배경, 또 다른 선수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선수 생활을 좀 오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체육교사를 하고 싶어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전념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은퇴를 먼저 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취업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업 정보의 부족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운동과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다가 또 사회에 갑자기 탁 나왔더니 과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지심도 생기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운동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떠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은퇴를 한 후에 느꼈다고 하는 거죠. 진로 탐색 후에 그 진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학을 해야 할 것인가? 그죠? 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하지 못했으면 교육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자, 은퇴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 운동에만 너무 앞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도 야, 빨리 운동 그만두고 은퇴 준비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은퇴하는 분들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이직이나 또는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부모님들 60세쯤부터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사시는데, 우리 운동선수들은 너무너무 빠른 선수들은 20대 초반, 그보다 적은 나이에도 하고요. 그죠? 저는 중반에 했습니다. 운동을 너무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은퇴한 후에 그때 생각해야지 했더니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선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다양한 요구도 나왔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더 생각해야 되겠죠? 스피치 교육의 중요성. 실제로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말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 운동선수들을 고용하는 그 회사들 또는 아닌 회사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약 127개 회사에
이 은퇴 선수 실태 조사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스포츠직이긴 해요. 그러나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이라고 적혀 있는 이 구분 안에서 와, 우리 운동선수들이 금융직, 사무직으로도 많이 갔구나. 그런데 보면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도 우리 운동선수들이 쾌활하고 또 아주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그 진출 경로를 보시면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다급하게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직군표를 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서 스포츠직 쪽 그리고 영업, 판매, 운송직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직종 성격상 체육 계열 인력에게만 적합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뽑았다는 이유가 많아요. 이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른 능력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번 페이지는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보았더니요. 자,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또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죠? 취업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자격 요건이 조금은 미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수준이 우리 구직하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 은퇴자 여러분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업팀에서 내가 받던 연봉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가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자, 낮은 수치만 보여드렸더니 4점대 5점 언더로 보이는 이 구분을 보면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낮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정말 많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은퇴 선수가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요. 첫 번째, 스포츠 전문가, 두 번째, 생활 스포츠, 세 번째, 스포츠 관련 직종, 네 번째, 스포츠 분야가 아닌 쪽, 교육 활동 분야 또는 뭐 경찰, 또 산업 요원들이겠죠. 그리고 스포츠 교육과 관련된 창업 또는 장비 대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운동 경기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은퇴하고 30대 또 30대 중반, 40대 이렇게 이어가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재능이 있는지 또 그것이 흥미가 있는지 그 분야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윤리적인 일인지 감수해야 할 것들을 내가 다 잘 참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텔레비전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종이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교수님이세요. 저분이 교수님이신데 사실은 물건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당하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데 사실은 도둑이에요. 윤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큰 규모의 메가 이벤트에 본인의 영업장을 홍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투입을 해서 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대회를 준비한 이 과정이 작은 규모의 대회가 아니었거든요. 이분들은 벌금을 무는 것보다 훨씬 더 회사를 홍보했던 그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선택했겠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자, 21은 뭘까요? 제가 1998년에 은퇴를 했어요.
너무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다쳐가지고. 자, 작년까지 근무를 했었던 직장들이에요. 21곳. 그리고 5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교사 자격증, 또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가지고 있고요. 또 박사학위도 2월 달에 취득을 합니다. 자, 다음. 해외 시합 또는 연수를 갔었던 그 국가의 나라인데요. 사실은 여행을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답니다. 나를 위해서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스키도 배우러 다니고 또 공부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나이대가 35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부터 했으면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 할 뻔했는데,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체육교사를 10년 정도 하던 때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가 되었고, 또 온라인 신문에 컬럼을 쓰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운동선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나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운동선수였는데 회사의 임원들, 대표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답니다. 자, 또 한 300명 앞에 모여놓고 또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조정? 그렇습니다. 저는 조정 선수 출신이에요. 자, 이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로 많은 학생들, 또 우리 체육고등학교, 또 운동하는 초중고 대학교 실업팀 선수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운동선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이지만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커리어 관리할 때 운동선수들은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자,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문 체육인입니다. 우리는 전문 체육인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또 행복이란 단어, 그리고 교양을 갖추는 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철학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정말 좋겠죠. 자, 이 행복을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일상 행위에서 생활 환경 안에서 계속 습관을 만드는 것, 이 성격도 이 습관에서 만들어진대요. 절제하고 의지를 가지는 것. 우리가 운동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학습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하루에 10분, 20분씩 공부하고 내가 관련된 분야, 내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탐색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이 행동, 이 습관이라는 단계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또 전문 체육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약 5년 전에 생활체육협회랑 우리 대한체육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랑. 이 스포츠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뒤에 S가 붙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S가 붙지 않아도 이렇게 스포츠라고 읽는데요. 일에서 떠나서 하는 체육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참여 자체에 큰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자, 우리는 뭐죠? 우리는 애슬레틱이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컨테스트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죠, 경쟁, 그리고 규칙, 그리고 공정이라는 이 스포츠의 큰 가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죠? 맞습니다. 탁월함과 이 승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승리 추구에 몰입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조금은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체육인이에요. 전문가는 곧 엘리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엘리트 선수라는 표현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 종목의 전문가인가요? 자,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까지 진출한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 또 학습적인 부분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체육 지표 안에 보면요. 전문 체육이란 개인의 성취와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및 스포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는 체육의 영역이 전문 체육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체육 특기자로서 육성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상위 그룹에 속한 분들이에요. 전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양이 없거나 또 매사에 무지해도 될까요? 또는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우리의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또 교양을 갖춰서 진정한 엘리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야죠. 또 다른 부분, 정서적인 가치, 또 우리가 생활체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전문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자존감을 키우는 선수가 되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단어가 참 많죠? 개념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자존중감이라는 단어에서 자존감은 뭐고, 자신감은 뭐고, 또 가운데 자존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자존감은 뭘까요? 자,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를 믿는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존심은요, 타인이 바라보는 나이죠.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너네가 내 자존심을 세워줬어. 누가 가장 많이 하죠? 코치님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코치님들의 자존심을 드릴 수도 있죠. 이 자신감은 뭐냐면요, 과제를 성취하는 이 단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훈련들, 운동 너무 많이 저희한테 코치님들이 시키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죠? 지금 천천히 그 과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지도자 진로 코칭에서 인용한 건데요.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또 자존심은 경쟁 상황 안에서의 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자, 이것이 다양한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행복과도 관계가 있고요. 신체적인 건강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우리 강의 시간이잖아요. 성공 가능성에도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자신이 완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로 여기고요. 실패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처럼, 그죠? 끈기 있게 보이는 것. 자, 낮은 자존감, 높은 불안감, 저조한 수행 결과, 실패 경험,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면요, 이것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겠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람직한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높은 자존감, 2번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렇죠. 높은 자존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말 높은 자존감이 좋을까요? 바람직한 자존감일까요? 자, 두 번째, 그냥 높은 자존감이 더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높은 자존감이 바람직한 자존감입니다. 자,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 항상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정말 자존감이 높으면 약간의 투지가 변질돼서 공격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타인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또 우월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 좋겠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지금부터 또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선수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이 자존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면 또는 다른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기는 합니다. 선수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속 팀과의 관계, 또 가정의 관계, 다양한 안에서 나의 자존감 상황이 흔들리죠. 자, 스포츠 활동과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많아요. 이 인과관계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스포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활동 안에서도 성공 경험을 갖고요. 또, 그렇죠. 스포츠 외의 활동에서도 또 행위의 습관을 이어나가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연관성이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상황들, 아무래도 실패했을 때, 또 어떤 상황과 비교했을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 과제의 난이도를 정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허들을 만드는 거죠. 너무 높은 허들을 만들면은 위험하고 또 넘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앞설 수가 있습니다. 과제를 잘 선택하고 난이도도 조절해야 되겠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성장, 그다음에 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보는 거니까 도전해보자. 또 꾸준하게 해보자. 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잘했어.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꼭 해보자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운동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업가 정신과 탐색 그리고 적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이 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딜레마 게임 한번 해볼게요. 선택 게임인데요. 한번 또 이어가기 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